안녕하십니까. 요즘 학생들이 방학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쉬운 주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즘 지구가 더워져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죠. 자, 온실 효과로 지구가 뜨거워진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온실가스가 적을 때하고 온실가스가 많을 때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태양에서 열이 나와요. 지금 태양열이 지금 들어오는데 요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인데 태양열에서 지표면이 받은 열은 그대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요. 이렇게 온실가스가 적을 때는 받은 열만큼 그대로 밖으로 나간다. 그런데 이제 그 지구 주위를 온실가스가 덮고 있다. 그럴 때는 태양에서 받은 열을 지구가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 중에 일부를 온실가스가 흡수해요. 흡수해가지고 다시 또 지구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온실가스가 온실의 비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닐 역할을 해가지고 지구가 이제 뜨거워지잖아. 이런 현상을 갖다가 온실 효과라고 그런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적을 때는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만큼 똑같은 에너지를 밖으로 대기 밖으로 보낸다. 근데 온실가스가 많아질 때, 온실가스가 늘어날 때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일부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온실가스가 흡수해가지고 지구 쪽으로 다시 보낸다.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진다.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를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는 이제 화석 연료 사용 때문에 그런데요. 자동차라든지 뭐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온실가스로 지구를 덮게 된다. 또 이제 축산업 할 때 메탄가스가 나와요. 특히 이제 소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뭐 책에 보면 뭐 소우 방귀 그랬는데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그 효과가 23배나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좀 적게 먹는 것도 지구 그 온실 효과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세계적인 발전 추세는 탄소 중립이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중립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하고 소비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같아지면 이게 중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 발생되는 것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하는 거라든지 자동차 운행 때문에 하는 것이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분의 2가 거기서 나와요. 전력 생산 자동차 이렇게 나온다. 반면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는 곳은 어디냐? 식물이 광합성 하지 않아요? 식물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소비돼요. 광합성은 바로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가 결합해가지고 햇빛의 영향을 받으면은 포도당과 산소가 발생한다. 이 광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으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온도 높으면은 바닷물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렇게 마치 그것은 그 사이다를 이렇게 따가지고 컵에 따르면은 속에서 이산화탄소 방울이 방울방울 올라오는 거 볼 수 있죠. 그거하고 같은 이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은 적게 하고 그러려면 전력 생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적게 하고 소비는 많이 해야 된다. 나무 많이 심고 바닷물 온도를 어떻게 되는지 차게 해서 그 속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게 어렵다 그런 얘기죠. 다음은 이제 그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이제 부드러워지잖아요. 그 김장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갖다 설명하는 것은 삼투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용액에서 농도가 낮은 쪽의 물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어떤 반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갖다가 삼투 현상이라 그런다. 용액 설탕물이 있다 그러면 용액이에요. 설탕은 용질, 물은 용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용액에서 농도가 낮은 쪽의 물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 반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갖다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한다. 소금물에 이제 배추를 절여요. 밖에 지금 소금물이 있거든요. 거기다 배추를 절인다. 그러면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 이 반투막이 바로 세포막이겠죠. 파란 부분이 배추 쪽이에요. 하얀 부분이 소금물 쪽이에요.
그러니까 소금물이 농도가 진하잖아요. 소금물 쪽이. 그러니까 배추 쪽에서 물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물이 밖으로 나가니까 배추는 풀이 죽어가지고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이제 김장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소금물에 배추를 절일 때는 소금 농도가 낮은 배추 속의 물이 농도가 높은 소금물 쪽으로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반대로 이제 미역을 갖다가 물에 불린다. 미역을 이제 마른 미역을 물에 넣어요. 그러면 소금 농도가 이제 물 쪽이 낮잖아요. 소금 농도가. 그리고 미역 쪽이 소금 농도가 높겠네요. 그러니까 소금 농도가 낮은 물이 소금 농도가 높은 미역 쪽으로 막 이동한다. 이동해가지고 미역이 탱글탱글해지잖아요. 그럼 먹기에 좋겠죠. 이렇게 된다. 다음에 이제 식물은 어떻게 해서 이제 물을 얻는가, 이것도 삼투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 당근이 있어요. 당근. 근데 여기 이제 당근이 흙에 심겨져 있습니다. 토양에 심겨져 있는데 물 농도로 보면 토양, 흙 속의 물 농도가 낮아요. 그리고 당근, 식물체 내부 물 농도가 높아요. 농도가 높다. 농도가 높으니까 농도가 낮은 그 토양 쪽에 있는 물이 농도가 높은 그 식물체 속으로, 당근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서 당근이 크고 물이 저 위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낮은 농도 물, 이건 토양의 물이죠. 낮은 농도 물이 삼투 현상으로 높은 농도의 식물체 내부, 높은 농도 식물체 내부는 물 농도가 높다.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생감자, 삶은 건 안 되고요. 생감자를 반으로 딱 쪼개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감자 속을 숟가락으로 둥글게 파가지고 그 속에 설탕을 넣어요. 이렇게 설탕을 넣고 이제 한참을 기다려요. 그러면 설탕 농도가 낮은 감자 쪽에서 설탕 농도가 높은 설탕 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래 지나면 설탕 쪽에 물이 이렇게 고인다. 그런 현상들을 다 삼투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조금 쉬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방학이니까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